자기 전에 구독! 플레이앤 조이 친구들 안녕! 오늘은 조이가 우리 친구들이 편하게 잘 수 있도록 속닥속닥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오늘 조이가 들려줄 이야기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예요. 친구들, 편하게 누워서 이야기 들을 준비 됐나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조이조이 야! 어느 무더운 여름날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었어. 그 모습을 본 토끼가 거북이에게 놀리며 말했지. 거북아, 너는 정말 걸음이 느리구나. 아니, 왜 그렇게 느린 거야? 토끼는 거북이에게 깐족대며 놀려댔어. 놀림을 받던 거북이는 화가 나서 말했지.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내가 너보다 느리다고? 내가 너보다 빠른데? 뭐라고? 그럼 우리 둘 중에 누가 빠른지 달리기 경주 한번 해볼까? 그래, 좋아. 나는 자신 있다고. 토끼와 거북이는 누가 더 빠른지 달리기 경주를 하기로 했어. 그럼 저기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까지 누가 먼저 가나 내기하자. 그럼 자신 있다고. 그렇게 토끼와 거북이는 달리기 경주를 시작했어. 출발 소리와 함께 토끼는 깡충깡충 잘도 뛰어갔지. 그러나 거북이의 걸음은 느리기만 한걸. 저게 뛰는 건지 걷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야. 야, 느림보, 우리는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는 거라고. 걷기 대회가 아니라고. 빨리 오란 말이야. 에이, 재미없어. 토끼는 거북이를 놀리면서 신나게 뛰어갔어. 시간이 지날수록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벌어지고 토끼는 벌써 산 중턱까지 올라갔지. 이 느림보는 어디쯤 오고 있나? 한번 볼까? 자신만만한 토끼는 가던 길을 멈추고 거북이를 찾아봤어. 그때 저 멀리서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거북이의 모습이 보였지. 내가 저럴 줄 알았다니까. 난 벌써 산 중턱인데 쟤는 아직도 저 산 아래에 있잖아. 아휴, 저렇게 느리면서 감히 나랑 달리기 경주를 해? 거북이보다 일찍 산 중턱까지 올라간 토끼는 엉금엉금 기어오는 거북이를 보며 비웃고 있었어. 이대로 가면 게임이 너무 싱겁게 끝나겠는걸? 날씨도 좋은데 나무 밑에서 낮잠이나 한숨 자고 가야겠다. 토끼는 풀 위에 벌렁 드러누워 잠이 들었어. 그 시간 거북이는 있는 힘을 다해 열심히 산을 오르고 있었지. 영차. 힘들어. 어디 보자. 산 꼭대기까지 얼마나 남은 거지? 아휴,
중간 정도까지 올라온 건가? 조금만 더 힘내자. 할 수 있어. 영차, 영차. 토끼잖아. 언제 온 거지? 낮잠을 자고 있네. 이때 빨리 치고 올라가야 돼. 거북이는 토끼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토끼보다 앞질러서 지나갔어. 토끼는 그것도 모르고 쌕쌕 잠만 자고 있었지. 토끼를 따라잡게 된 거북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더 열심히 올라갔어. 내가 토끼보다 느리니까 지금 쉬면 안 돼. 빨리 올라가야지. 거북이는 한눈 팔지 않고 더 부지런히 걸었어. 그때 쿨쿨 자던 토끼가 잠에서 깨어났지. 잘 잤다. 그나저나 느림보 거북이는 어디쯤에 있나 한번 볼까? 낮잠을 실컷 자고 일어난 토끼는 산 아래쪽을 내려다보며 거북이를 찾아보았어. 아직도 한참 멀었나? 내가 눈이 안 좋아졌나? 아니, 왜 거북이가 안 보이지? 아니, 설마, 아니, 저게 뭐야? 아니, 저 느림보 거북이가 자신보다 늦게 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 토끼는 훨씬 앞서가고 있는 거북이를 발견하곤 놀라 자빠졌어. 그때 거북이가 먼저 산꼭대기에 도착하여 만세를 불렀지. 내가 이겼다. 만세! 토끼야, 그렇게 꾀부리고 게으름 피우더니 꼴 좋다. 나한테 진 기분이 어때? 앞으로 나한테 느림보라고 놀리면 안 돼. 분하다. 내가 다 이긴 거였는데 방심했다. 이제 다른 동물 친구들이 나를 놀리겠네. 만만하게 봤다가 큰 코 다쳤잖아. 잘난 척하며 게으름을 피우던 토끼는 그렇게 거북이에게 달리기 경주에서 지고 말았어. 거북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신보다 달리기가 빠른 토끼도 이길 수 있었던 거야. 그 후로 토끼는 꽤 부리지 않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았대. 옛날에 잭이라는 남자아이가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 가진 거라곤 소 한 마리뿐 몹시 가난했지. 일거리가 없어 먹을 것이 뚝 떨어지자 잭과 엄마는 결국 소를 팔기로 했어. 한참을 걷고 있는데 산속에서 낯선 할아버지가 말을 거는 거야. 얘야, 그 소를 내 콩과 바꾸지 않겠니? 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그 코딱지만한 콩 몇 알이랑 이 큰 소랑 바꿀 리가 있나요? 흐흐, 이건 그냥 콩이 아니란다. 바로 신비한 요술콩이라고. 이 요술콩만 있으면 금방 부자가 될 거다. 잭은 할아버지의 말에 귀가 솔깃했어. 뭐? 금방 부자가 된다고?
결국 잭은 요술콩과 소를 바꾸고 말았지. 잭이 돌아오자 엄마는 반갑게 맞으며 물었어. 잭, 벌써 왔니? 그래, 돈은 얼마나 받았어? 잭은 꼭 쥐었던 손을 펼쳐 보이며 말했어. 엄마, 이것 좀 봐요. 이게 뭔지 아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는 요술콩이래요. 뭐라고? 아니, 귀한 소를 겨우 이 콩 몇 알이랑 바꿨다고? 아니, 너 제정신이니? 엄마는 화를 내며 콩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어. 다음 날 아침, 잭은 창밖을 보고 깜짝 놀랐어. 콩나무 덩굴이 하늘 위로 쭉 뻗어 있는 거야. 잭은 콩나무를 타고 한참을 위로 올라갔어. 뭉게구름을 지나 덩굴 끝까지 오르자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 나타났어. 잭은 커다란 성문을 힘껏 열고 들어갔어.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어디서 엄청나게 큰 발소리가 들려왔어. 잭은 놀라서 후다닥 식탁 밑에 숨었지. 어디선가 맛있는 사람 냄새가 나는데. 식탁 밑에 숨어있던 잭 눈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의 발이 나타났어. 거인이 식탁 밑을 보려는 순간 어디서 꼬끼오 하는 닭 울음소리가 들렸지. 거인은 암탉을 식탁 위에 올리더니 주문을 외웠어. 다가 다가 보물 다가 황금 알을 낳아라. 그러자 닭은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알을 툭 낳았어. 거인이 황금 알을 가지고 나가자 잭은 암탉을 안고 도망쳤지. 잭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한테 황금 알을 낳는 닭을 자랑했어. 엄마, 제가 황금 알을 낳는 암탉을 가져왔어요. 세상에, 잭, 이건 예전에 우리가 도둑 맞은 보물이야. 아휴, 그때 황금 하프도 같이 없어졌었지. 아무튼 어디서 가져온 거야? 아휴, 이거라도 다시 찾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 잭은 도둑 맞은 물건이 또 있다는 엄마의 말을 듣고 주먹을 불끈 쥐었어. 다음날 잭은 다시 거인이 살고 있는 성으로 올라갔어. 그때 거인은 황금 하프를 만지작거리며 주문을 외우고 있었지. 하프야, 하프야, 황금 하프야,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라. 거인의 말이 끝나자 아름다운 노래가 성 안에 울려 퍼졌어. 거인은 노래를 들으며 잠이 들었지. 잭은 재빨리 황금 하프를 품에 안았어. 그리고 문을 나서려는데 하프가 소리쳤어. 주인님, 주인님, 도둑이 날 훔쳐가요.
거인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어. 이놈, 네가 암탉도 훔쳐갔지. 조그만 쥐새끼 같은 놈. 가만두지 않겠다. 거기서. 잭은 있는 힘을 다해 달렸어. 겨우 콩나물을 타고 하늘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지. 거인도 무섭게 잭을 쫓아오고 있었어. 잭은 미끄럼 타듯 내려오면서 다급하게 외쳤어. 엄마, 엄마, 도끼요. 도끼를 주세요. 빨리요, 빨리. 엄마에게 도끼를 건네받은 잭은 발에 땅이 닿자마자 도끼로 콩나물을 찍었어. 쿵, 쿵, 쿵. 하지만 콩나물은 꿈쩍도 안 했지.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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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그때 콩나무가 휘청 거리더니 드디어 콩나무가 쓰러졌어. 아직도 내려오고 있던 거인은 발버둥 치다가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지. 그 후 보물을 훔쳐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잭과 엄마는 황금알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고,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 제가 어떻게든 쌀 300석을 구해볼게요. 때마침 뱃사람들이 깊은 바다 인당수의 제물로 바칠 처녀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심청이는 뱃사람을 찾아가서 말했지. 저기요, 제가 제물이 될 테니 부처님께 바칠 쌀 300석을 주세요. 심청이는 떠나는 날까지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어. 그리고 심청이가 떠나는 날이 되어서야 신봉사는
이 사실을 알고 하염없이 울었지. 아이고, 청아. 내가 너를 못 보는데 눈을 떠서 무엇하겠냐. 내가 생각이 짧았다. 가지 마라, 청아. 청아. 심청이도 슬피 울며 배에 올라탔어. 어느새 배는 인당수에 도착했지. 매서운 바람에 배가 흔들리자 뱃사람들이 다급하게 외쳤어. 아가씨, 어서 뛰어들어 성난 용왕을 달래주시오. 아버지, 부디 눈을 뜨셔요.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졌지만 신봉사는 여전히 앞을 보지 못했어. 게다가 심술궂기로 소문난 뺑덕어멈이 신봉사를 꼬드겨 결혼까지 했지 뭐야. 영감, 돈 떨어졌어요. 청이가 준 돈 더 없어요? 아휴, 술과 고기를 사와야 된다고. 없어. 뺑덕어멈에게 구박만 받으며 지내던 신봉사는 매일매일 심청이를 그리워했어. 청아,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보고 싶구나, 청아. 한편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는 바닷속 용왕님을 만났지. 꽃다운 처녀가 어찌 물에 뛰어들었느냐. 심청이는 용왕에게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어. 용왕님은 심청이의 효심에 감동했지. 이렇게 효심 가득한 처녀를 보았나. 내 너를 연꽃에 태워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내주마. 어느 날 커다란 연꽃을 발견한 임금은 신기해하며 연꽃을 어루만지자 분홍 꽃잎이 열리면서 아름다운 심청이가 나왔지. 왕비를 잃고 슬퍼하던 임금은 심청이를 새 왕비로 맞이하였어. 아버지는 잘 계실까? 눈은 뜨셨을까? 식사는 잘 하고 계시겠지? 심청이는 왕비가 되었지만 아버지 걱정에 행복하지 않았어. 이를 지켜보던 임금이 말했지. 왕비, 내가 아버지를 꼭 만나게 해주겠소. 임금은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 온 나라의 맹인들을 모두 불러 잔치를 열기로 했어. 맹인 잔치가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뺑덕어멈은 놀고 먹을 생각에 신봉사를 꼬드겨 길을 나섰지. 하지만 가는 길이 멀고 험하자 힘이 든다며 신봉사를 버리고 도망쳐 버렸어. 신봉사는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걷고 또 걸어 궁궐에 도착했지. 아버지! 심청이는 아버지를 한눈에 알아보았어. 아버지, 저예요. 저 청이에요. 뭐라고? 죽은 줄 알았던 내 딸 청이라고? 어디 보자. 그때 신봉사의 눈이 번쩍 떠졌어.
형이구나. 살아있었구나. 아버지. 꿈에 그리던 서로의 얼굴을 드디어 보게 된 둘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 그 후로 심청이는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옛적에 착한 아우와 욕심쟁이 형이 함께 살고 있었어.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욕심쟁이 형인 놀부는 재산을 혼자 몽땅 차지하고 동생인 흥분의 가족을 내쫓아버렸지. 자식들이 많은 흥부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살림이 나아지지 않았어. 어느 날 먹을 것이 떨어진 흥부는 할 수 없이 놀부를 찾아갔어. 형님, 쌀 좀 구워주세요. 저희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가을에 꼭 갚을게요. 응? 뭐라고? 이 게으름뱅이 같은 놈이. 뭔 소리야?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않고 구걸이나 하고 다니다니. 썩 꺼지지 못해. 놀부는 몽둥이를 이리저리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며 흥부를 쫓아버렸어. 집으로 돌아온 흥부는 아내와 함께 마당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아기제비 한 마리가 흥분의 마당으로 툭 떨어지지 뭐야? 흥부가 위를 올려다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제비 둥지를 덮치려 하고 있었어. 흥부는 얼른 구렁이를 쫓아버렸지. 마당으로 떨어진 아기제비는 다리가 부러져 있었어. 착한 흥부는 배와 실을 가져다 부러진 제비의 다리를 정성껏 묶어주었어. 제비는 흥부 덕분에 다시 훨훨 날아갈 수 있었지. 얼마 뒤 흥분의 집으로 그때 그 아기 제비가 찾아온 거야. 어이구, 너는 그때 그 아기 제비? 부러진 다리는 다 나았나 보구나. 다행이다. 반갑게 인사해주는 흥부에게 제비는 뭔가를 떨어뜨려 주었어. 자세히 보니 바로 박씨였어. 흥부는 제비가 준 박씨를 정성스럽게 심었어. 그 후 싹이 트고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달렸지. 흥부와 흥부 아내는 박을 하나 따다 놓고 열심히 켜기 시작했어. 그때 박이 쫙 갈라지면서 이게 웬일이야? 박 안에는 금은보화가 산더미 같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흥부와 아내는 너무 기뻐서 신나게 춤을 추었지.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 덕분에 흥부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어. 이 사실을 알게 된 놀부는 흥부를 찾아가서 호통을 쳤어. 야, 이놈아! 너 같은 게으름뱅이 가난뱅이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됐느냐? 이놈이 도둑질을 한 게야? 뭔 짓을 한 게야? 어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 흥부는 놀부에게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 이야기를 해주었어. 이야기를 듣고
집에 온 놀부는 재빠르게 둥지 속에 아기 제비 한 마리를 찾아 꺼냈어. 그러고는 다리를 뚝 부러뜨린 후 두꺼운 실로 아무렇게나 동여매 다시 둥지 속으로 넣으면서 말했지. 에헴, 나는 너의 다리를 고쳐주었으니 어서 가서 박씨를 잔뜩 물어오너라. 잔뜩 물어오너라. 얼마 뒤 밤낮으로 제비만을 기다리는 놀부 부부에게 드디어 제비가 나타나 박씨 하나를 떨어뜨려 주었어. 거 기왕이면 10대 좀 주지. 에라이 속 좁은 것들. 놀부는 궁시렁대며 박씨를 심기 시작했어. 박씨는 금세 덩굴을 뻗어올려 물동이 같은 큰 박이 주렁주렁 열렸지. 저 박을 켜면 이제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영감? 그럼 우리는 흥분해보다 가진 게 많으니까 걔네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거야. 놀부와 아내는 박을 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어느덧 박이 다 자라서 놀부네 부부는 박을 켜기 시작했지. 그때 박이 쩍 갈라졌어. 응? 근데 이게 웬걸? 놀부네 부부가 바라는 금은 보화는 안 나오고 방망이를 든 도깨비가 나타난 거야. 이놈! 욕심쟁이 놀부놈아! 뭘 기대했느냐? 이 고얀 놈! 천벌을 받아야 할 것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가져가겠다. 그리고 죗값을 받아야지! 도깨비는 방망이로 놀부와 아내를 사정없이 때렸어. 집도 돈도 모두 빼앗기고 실컷 두들겨 맞아서 울고 있는 놀부네 식구들을 흥부가 데리러 왔어. 형님, 얘기 다 들었어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그만 울고 저희 집으로 가요. 놀부는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흥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어. 그 후로 놀부는 욕심 부리지 않으며 흥부네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사이좋게 살았대.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착한 나무꾼이 살았어. 가족들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았지만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며 열심히 살았지. 하루는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는데 사슴 한 마리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야.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절 쫓아와요. 사슴은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었어. 사슴이 애원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던 나무꾼은 사슴을 나무단 뒤에 숨겨주었지. 곧이어 사냥꾼이 달려와 사슴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어. 나무꾼은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거짓말을 해줬고, 사냥꾼은 나무꾼의 말을 듣고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어.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셨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 소원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나무꾼은 곰곰이 생각하다 말했어. 나는 예쁜 각시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제가 예쁜 각시를 얻게 해드릴게요. 사슴은 나무꾼에게 비밀을 알려줬어. 보름달이 뜨는 밤,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을 하지요. 그때 가장 작은 날개 옷을 몰래 한 벌 감추세요. 그럼 막내 선녀는 날개 옷이 없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하고 나무꾼님의 각시가 될 거예요. 그러고는 나무꾼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 절대로 날개 옷을 돌려주면 안 돼요. 나무꾼은 사슴의 말대로 보름달이 뜨는 밤, 선녀들이 목욕하는 연못으로 향했어. 바위 뒤에 숨어 한참을 기다렸더니 정말 아름다운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연못에서 목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사이 나무꾼은 살금살금 다가가 가장 작은 날개옷 한 벌을 감췄어. 꼭 끼요. 새벽 닭이 울자 선녀들은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갔어. 내 옷이 어디 갔지? 언니들, 나도 같이 가요. 막내 선녀도 이리저리 옷을 찾는데 있을 리가 있나? 시간이 없어 언니 선녀들이 모두 올라가 버리자 어쩔 줄 몰라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 그때 나무꾼이 선녀에게 다가가 말했지. 무슨 일로 이리 우십니까?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 후 사슴의 말처럼 선녀는 나무꾼의 각시가 되었어. 세월이 흘러 선녀는 아이 2명을 낳았지. 나무꾼은 매일매일 예쁜 각시와 금쪽 같은 자식들을 보며 행복하게 일했지만 선녀는 하늘나라가 그리워 밤마다 눈물을 흘렸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무꾼은 마음이 많이 아팠어. 어느 날 나무꾼은 아내에게 자신이 날개옷을 훔쳤다고 털어놓기로 결심했어. 여보, 미안하오. 내가 당신의 옷을 훔쳐서 감춰 놓았소. 그만 울구려. 아이가 셋이 되면 날개옷을 꼭 돌려주리다. 그랬군요. 그럼 저 한 번만 그 옷을 입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절대 저 혼자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을게요. 당신과 아이들에게 날개옷 입은 어여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나무꾼은 선녀의 말을 믿고 날개옷을 꺼내주었어. 그때 선녀는 빙그르 돌며 날개옷을 입더니 아이들을 번쩍 안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여보, 나만 두고 어딜 가오. 제발 가지 마시오. 나무꾼은 선녀에게 날개 옷을 보여준 걸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지. 그날 이후 나무꾼은 일도 안 하고 매일 울기만 했어. 어느 날 사슴이 나무꾼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가와 말했어. 불쌍한 나무꾼님. 보름달이 뜨면 연못에 가보세요. 하늘에서 두레박을 3번 내려 목욕물을 떠가는데 그때 마지막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나무꾼은 보름달이 뜨기만을 기다렸다가 연못가에 숨었어. 밤이 깊어지자 정말 하늘에서 커다란 두레박이 내려오는 거야. 나무꾼은 냉큼 두레박에 올라탔지. 두레박은 둥둥 떠오르더니 구름을 지나 하늘에 다다랐어. 나무꾼이 두레박에서 폴짝 뛰어내리자 선녀는 깜짝 놀랐어. 두 사람은 반가워하며 얼싸안았어. 여보,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삽시다. 선녀와 나무꾼은 하늘나라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어느 숲속에 가난한 가족이 살고 있었어. 바로 헨젤과 그레텔의 집이었지. 헨젤과 그레텔에겐 새 엄마가 있었는데 항상 헨젤과 그레텔을 못마땅했지. 어느 날 새엄마가 아빠에게 말했어. 여보, 먹을 게 없어요. 아니, 우리 둘 먹을 것도 없는데 저 아이들까지 어떻게 키우라는 거예요? 아휴, 나는 더 이상 못하겠으니 애들을 숲에다 갖다 버립시다. 헨젤은 우연히 이 얘기를 듣고 말았지. 다음날 아빠와 새엄마는 나무를 베러 가자며 헨젤과 그레텔을 데리고 나갔어. 그때 헨젤은 조약돌을 담아놓은 가방을 메고 따라 나갔지. 아빠랑 나무를 베고 올 테니 니들은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 헨젤과 그레텔은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 오빠, 아빠가 왜 안 오는 거지? 캄캄하고 무서워. 울지마 그레텔. 오빠만 믿어. 집을 나서기 전 헨젤은 조약돌을 가방에 담아 숲속 가는 길에 뿌려놓았던 거야. 헨젤과 그레텔은 조약돌을 따라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 이를 본 새엄마는 깜짝 놀랐어. 며칠 후 먹을 것이 또 떨어지자 새엄마가 말했어. 여보, 이번엔 애들이 찾아오지 못하게 완전 숲속 깊은 곳에 버려야겠어요. 그때 문 밖에서 헨젤이 또 이야기를 듣고 말았어. 날이 밝자 새엄마는 빵 한 조각을 주며 말했어. 오늘은 좀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갈 테니
저번처럼 길 잃지 말고 잘 따라와. 헨젤은 자신의 빵을 조금씩 떨어뜨리며 따라갔어. 저녁이 되고 아빠와 새엄마를 기다리다 지친 남매는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빵 부스러기가 없는 거야. 새들이 빵 부스러기를 모두 먹어버렸지 뭐야.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헨젤과 그레텔은 집을 찾아 헤맸지. 얼마나 걸었을까? 배고픈 헨젤과 그레텔 앞에 과자로 만든 집이 나타났어. 우와, 과자로 만들어진 집이야. 대박! 헨젤과 그레텔은 허겁지겁 과자를 뜯어먹었어.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났지? 아니, 누가 내 집을 허락도 없이 뜯어먹고 있는 거야? 집 주인이세요? 죄송해요. 저희가 길을 잃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요. 그래? 아유, 가엾은 것들. 안으로 들어오렴. 할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내주었어. 먹을 것을 잔뜩 먹여서 포동포동 살을 좀 찌우면 맛있겠군. 얼마나 굶은 거니? 먹고 싶은 만큼 실컷 아주 많이 많이 먹으렴. 사실 할머니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마귀 할멈이었어. 마귀 할멈은 헨젤을 잡아먹기 위해 방에 가둬놓고 그레텔에게는 집안일을 시켰어. 드디어 헨젤을 잡아먹는 날이구만. 그때 그레텔이 오빠를 구해내기 위해 꾀를 내어 말했어. 할머니, 물이 잘 끓지 않는 것 같아요. 응? 그래? 내가 불을 많이 피워놨는데 이상하네. 마녀는 아궁이로 다가갔어. 그레텔은 마녀를 끓는 물에 밀어넣었어. 그리고 헨젤이 갇힌 방문을 열어주며 오빠를 구해냈지. 마귀 할멈의 집엔 보석들이 쌓여 있었어. 헨젤과 그레텔은 보석들을 잔뜩 챙겨서 집으로 달려갔지. 그 사이 새엄마는 세상을 떠나고 없었어. 얘들아, 너희들 살아있었구나. 이 못난 아빠를 용서해다오. 헨젤과 그레텔은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옛적 어느 왕국에 아름다운 공주가 태어났어. 왕과 왕비는 매우 기뻐하며 성대한 파티를 열기로 했지. 오늘 우리 공주의 탄생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요정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그리고 저희가 빈손으로 왔겠어요. 아름다운 공주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공주님이 밝고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축복의 마법을 준비했답니다. 공주님은 아름답고 현명한 분이 되실 거예요.
얍! 요정들은 공주를 위해 마법의 지팡이를 휘둘렀어. 헉!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어. 감히 나를 빼고 잔치를 열어? 가만두지 않겠어.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여 화가 난 마녀는 공주에게 저주의 마법을 걸었지. 공주는 16살이 되면 물레바늘에 찔려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아주 깊은 저주를 걸어놨으니 절대 벗어날 수 없을걸. 이게 내가 공주에게 주는 선물이다. 뭐? 우리 공주에게 저주를 걸다니, 이 못된 마녀 같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제 축복의 마법이 하나 남아있다고요. 몰래 바늘에 찔린 공주님은 죽지 않을 거예요. 그 대신 깊은 잠에 빠져들지요. 깊은 잠에 빠진 공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의 입맞춤으로 깨어나게 될 거예요. 세월이 흘러 공주님은 어느덧 16살이 되었어. 호기심 많은 공주님은 산책을 하다가 산속에서 낡은 탑 하나를 발견하고 탑 위에 올라갔지. 우와, 여긴 어떤 곳일까? 처음 와보는 곳인데 신기하다. 탑 안으로 들어간 공주는 물레질을 하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어.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예쁜 옷감을 짜고 있단다. 아가씨, 여기는 어쩐 일인고? 물레가 신기한 게로구나. 이건 옷감을 짤 수 있는 물레라는 거야. 이 할미가 가르쳐 줄게. 이리 와보겠니? 우와, 정말요? 네. 공주는 옷감을 짜는 물레를 구경하기 위해 물레 옆으로 가서 자세히 보았어. 그런데 그때 물레 바늘에 그만 손을 찔리고 말았지. 아파. 피가 나네. 머리 아파. 물레에 찔린 공주는 갑자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 아이고, 가엾은 공주님. 계획대로 되었군. 탑에 있던 물레 짜던 할머니는 16년 전 공주에게 저주를 내렸던 못된 마녀였던 거야. 오늘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공주는 죽지 않고 긴 잠에 빠졌어. 그런데 그때 요정이 나타났지. 잘 자요, 공주님. 멋진 왕자님이 나타나 입맞춤으로 공주님을 깨워줄 거예요. 공주님이 외롭지 않도록 모두 잠들어라. 그러자 햇빛은 사라지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도 잠들어 버렸어.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웃나라 왕자가 소문을 듣고 성으로 찾아왔어. 내가 꼭 이 마을의 공주와 사람들을 구해주겠어. 용감한 왕자가
길을 나서자 가시덩굴밭이 꽃길로 바뀌는 거야. 왕자는 공주가 잠들어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갔어. 그러곤 잠들어 있는 공주를 발견하였지. 우와, 너무 아름다우시잖아. 내가 꼭 당신을 구해줄게요. 왕자는 잠자고 있는 공주에게 입맞춤을 하였어. 그러자 그때 공주가 살포시 눈을 떴지. 공주님, 깨어나셨군요. 어머, 저를 살려주셨어요. 왕자님, 고마워요. 그렇게 잠들어 있던 공주는 왕자의 입맞춤으로 긴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어. 그 후 두 사람은 요정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하였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 눈 내리던 어느 겨울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어. 공주의 모습은 뽀얀 눈처럼 하얗고 아름다워서 백설공주라 불렀지. 그러던 어느 날 왕비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슬퍼하는 공주를 위해 새 왕비를 맞이하게 되었어. 내가 이 왕국의 새 왕비이니라. 새 왕비는 마음씨가 나빴고 자기밖에 몰랐지. 새 왕비에겐 마법의 거울이 있었어. 어느 날 왕비는 마법의 거울에게 물었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왕비님이시죠? 왕비는 기분이 좋아서 까르르 웃었어. 그러곤 몇 번이고 거울에게 되물었지. 까르르 까르르, 한 번 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왕비님.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이 이렇게 대답했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백설공주님이 가장 예쁘답니다. 기분이 몹시 상한 마녀는 백설공주를 없애버리기 위해 사냥꾼을 불러들였어. 그리곤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 당장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였지.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갔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백설공주가 불쌍했나 봐. 마녀 몰래 백설공주를 살려주기로 했어. 공주님, 멀리 도망가세요. 그리곤 다신 성으로 돌아오지 마세요. 꼭이요. 어두운 밤까지 숲속을 헤매던 공주는 작은 오두막집을 발견했어. 집 안에는 작은 침대 7개가 있었지. 우와, 이 작은 집엔 누가 사는 걸까? 너무 피곤한데 잠시 쉬었다 가도 될까? 백설공주는 너무 피곤해서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 그런데 그때 7 난장이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 누구지? 누굴까? 예쁜 공주님이 우리 침대에서 자고 있어. 미안해요. 저는 백설공주라고 하는데요. 숲속에서 사냥꾼이. 잠에서 깬 백설공주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백설공주가 안쓰러웠던 난장이들은 이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하였지. 갈 곳 없던 백설공주도 난쟁이들의 제안을 고맙게 받아들였어. 평화로움도 잠시. 왕비는 다시 마법의 거울에게 물었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야 물론 숲속에 사는 백설공주님이시죠. 뭐? 백설공주가 살아있어? 안 되겠군. 내가 나서야겠어. 백설공주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마녀는 자신이 직접 백설공주를 없애야겠다고 생각하고 사과에 독을 잔뜩 바른 다음 사과 장수 할머니로 변장했어. 그리고는 숲속 백설공주가 있는 오두막집을 찾아갔지. 사과 사세요. 사과 사세요. 우와, 사과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예쁜 아가씨, 사과 한번 먹어볼래요? 우와, 그래도 될까요? 사과 장수 할머니가 마녀인 줄 까맣게 모르는 백설공주는 아무 의심 없이 사과를 한 입, 2입 베어 먹었어. 결국 독사과를 먹은 백설공주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 마녀는 백설공주가 쓰러진 모습을 보고 웃으며 그곳을 떠났지. 저녁이 되어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난장이들은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 공주님, 공주님, 일어나세요. 얘들아, 공주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 어떡해? 어떡하지? 하지만 공주는 대답이 없었지. 난쟁이들은 슬퍼하며 공주를 유리관 안으로 눕혔어. 그런데 그때 이웃나라 왕자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 오, 정말 아름다운 공주님이시다. 공주님, 괜찮으신가요? 왕자는 누워있던 백설공주를 일으켜 세웠고 목에 걸렸던 사과가 툭 튀어나왔지. 당신이 절 구해주셨군요. 공주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왕자님. 난쟁이들은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백설공주와 왕자는 행복하게 살았대. 오늘 이야기 끝. 저희도 이제 그만 자야겠다. 우리 친구들 잘 자요.